승무배 62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빌라 대 루턴타운의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나는 독식을 한번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아스톤빌라의 좋은 경기력과 공격력 그리고 양팀의 선수단 퀄리티 차이를 고려하면 아스톤빌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루턴타운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지표가 가장 뛰어난 팀으로 기본적으로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에 반해서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꼴찌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상당히 높이 면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루턴타운이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도 3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도 아스톤빌라가 세트피스로만 무려 1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3위를 기록을 했었던 아스톤빌라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압도적인 제공권 우위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네덜란드 알크마르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알크마르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다수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했지만 주중 유럽 대항전 옆에 때는 체력 누수도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7년 이상 된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빌라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는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근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전히 아스톤빌라의 승리가 무난해 보이는 이유는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수비수 3명이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우려가 되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4전 전승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면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스톤빌라의 무난한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풀럼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의 최근 수비 불안과 주축자원들의 줄부상 그리고 유로파리그 병행에 따른 체력 누수, 풀럼의 최근 천적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9경기 기준 22골로 득점력이 전체 3위로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 면에서는 9경기에서 18실점으로 최다 실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라이튼의 불안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0경기로 매경기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의 수비이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은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브라이튼 상대로 풀럼이 2연승으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는데 풀럼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미트로비치와 솔로몬이라는 공격수가 각각 아릴랄과 토트넘으로 이적이 된 풀럼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대체자로 영입을 한 울버햄튼 출신의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
선수가 리그 8경기 무득점으로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골 결정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로 풀럼의 부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37골인데 실제 득점은 5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역시 핵심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솔리마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수비수 에스투피냔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풀백 에스투피냔 선수가 이탈이 되면서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왼쪽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 무득점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임대 공격수 안수파티 선수가 직전 아약스전 득점을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브라이튼 쪽의 공격력이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풀럼 역시 주전 수비수 디오프 선수와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풀럼이 제 아무리 브라이튼 천적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여전히 브라이튼이 활약적인 우세가 있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 브라이튼이 최근에 풀럼 상대로 7경기 3무 4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버풀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는 리버풀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역습에 고전할 수 있는 매치이지만 올 시즌 리버풀의 개선된 역습 수비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상당히 개선이 된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은 리버풀이 카운터어택 역습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했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팀인데 그래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습 실점이 0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역습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과 함께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전체 2번째로 빠른 팀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팅엄을 상대로 리버풀이 개선된 역습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역습으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뛰어난 역습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이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4골이나 되면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강력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이 지난 시즌 맞대결을 펼쳐서 리버풀이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인데 당시에 리버풀이 넣은 3골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또다시 리버풀이 강력한 세트피스에 고전을 하는 그림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향상된 역습 수비를 바탕으로 노팅엄의 역습에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툴루즈와 유로파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5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주요 공격 자원인 조타, 누네스, 살라가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로파리그에 따른 체력 소모와 피로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주전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아워니의 대체자인 장신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2골로 맹활약을 한 것은 노팅엄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라요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 기조가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가 전방 압박 수치인 PPDA가 9.5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팀이고, 라요 역시 10.7로 상당히 낮은 PPDA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역습의 위력은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 뒷공간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라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이 소시에다드의 역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3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라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과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라요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55골, 실제 득점이 6골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0.20골이지만 실제 득점이 13골로 준수한 골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발렌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는 태클과 인터셉트, 블록이 상당히 준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라요가 중원에서의 수비 공백도 느껴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라요 상대로 9경기 4승 5무 무패,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이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우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소시에다드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벤피카 원정에서 주전자원들이 모두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다는 점과 올 시즌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 라이오가 최근에 무자비 면모가 있고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꽤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이 13골이나 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한 경기에서 0대7 대패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 순수 9경기에서는 6실점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라리가에서 10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5번으로 클린시트가 가장 많았던 팀이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갔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 대 맨시티 맨체스터 더비인데 맨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의 역습 위력 감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습 득점력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카운터어택 역습 득점이 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역습 득점이 한 골로 굉장히 저조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맨유의 역습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유의 레시포드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모든 대회 12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맨유의 역습 위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맨유가 맨시티 상대로 최근에 강했을 때를 살펴보면 이 솔샤르 감독 시절에도 맨시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이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재미를 봤었는데, 이렇게 역습 위력이 떨어지면서 역습 선봉장인 레시포드의 골 감각까지 떨어져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맨유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은근히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역습 실점 면에서는 맨유가 역습 실점이 올 시즌 2골, 맨시티가 1골이기 때문에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쪽은 오히려 맨시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상자 측면에서도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루크쇼, 완비사카, 리산드로 같이 핵심 수비자원들이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인 케빈 데브라이너를 제외를 하면은 주전 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주포 공격수 홀란 선수가 직전 영보이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최근 A매치 기간부터 다시 골 감각을 회복을 한 점 역시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의 부상 공백과 역습 공격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빌바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라는 팀은 라리가 상대 진영 높은 위치인 40m 이내 지역에서 공을 탈취하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105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을 바탕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도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이나 스루패스 공격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스루패스 활용도가 딱 한 번으로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볼 정확도 역시 전체 19등으로 롱볼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스루패스나 정확한 롱볼로 공략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 면에서도 실제 역습 득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 역시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여전히 4경기 2무 2패 특유의 원정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빌바오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발렌시아 입장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지만 빌바오가 세트피스 득점은 1골로 굉장히 저조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발렌시아 입장으로서는 빌바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2경기 2골로 강했었던 주전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것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3연승,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빌바오에게 기우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동일하게 5경기씩을 치렀는데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이 3배가 증가하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빌바오가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의 주전 골키퍼인 우나이 시몬 선수가 라리가에서 선방 확률 1등, 득점 차당 3등으로 최상위권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빌바오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빌바오라는 팀은 유독 홈 경기에서 1점대 정배당을 받았을 때 가끔씩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고 양 팀이 맞대결적으로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상성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이변픽을 충분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라베스에게는 하나 호재가 있는 것이 최근 그나마 알라베스에서 골 감각이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공격수 사무 선수가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 오모로디온이라는 공격수가 다름 아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알라베스로 임대를 온 선수이기 때문에 보통은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서는 임대 신분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조항이지만 현재까지 풋볼살롱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무 선수가 알라베스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양팀의 골 결정력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가 의외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0.01골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지만 실제 득점은 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알라베스가 기대 득점이 2.3골이나 되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인 13.12골보다 훨씬 더 많은 20골이나 넣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한 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틀레티코는 주포 공격수 모라타 선수와 그리즈만 선수의 한방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틀레티코가 최다 득점 2위, 최수 실점 2위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변수라고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셀틱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지만 그럼에도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알라베스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은 이 경기력적으로는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2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가 강호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2승을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를 순조롭게 병행을 하는 시메오네 감독의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알라베스 상대로 압도적인 8승 1무 1패의 우위가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